오늘 내용은 리튬이온 18690 배터리 및 충방전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집에 있는 배경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게 집에 있는 테스트기인데, 전화번호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9V짜리 건전지를 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씁니다. 아주 가끔 써요. 아주 가끔 짧게 1분 내지 3분, 길어봐도 5분밖에 안 씁니다. 그러면은 다 쓰면 당연히 나는 이 9V짜리 건전지를 빼놓죠. 빼놓고 다음에 또 쓸 때 정말 가끔씩 쓰기 때문에 다음에 또 쓸 때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6개월, 1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9V 건전지가 다 됩니다. 다 씁니다. 가만히 놔둬둬요. 놔둬, 방전지도. 그러다 보니까 건전지를 테스트를 사용할 때마다 건전지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9V 건전지를 계속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이 배터리를 계속 쓰지 말고 여기다가 충전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18650 배터리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8650 배터리가 뭔지, 그리고 충전 모듈, 수온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충전지가 크게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 이게 두 종류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안은 액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이것도 많이 봤죠. 보통 우리 핸드폰 배터리에 들어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게 고체가 더 안전하네요. 우리 이 배터리는 액체기도 하고 좀 터질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리고 형태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리튬 폴리머 건전지는 지 마음대로 생겼어요. 뭐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건 액체로 되어 있다 보니까 폭발의 위험이 좀 있고 얘는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합니다. 용도는 이 둘 다 DIY에 자주 써요. 왜냐면 일반 건전지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나면 다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충전지를 이용을 하고 그걸 보통 리튬 배터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좀 만져볼래요? 이게 만져보면 알겠지만 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사용할 때는 좀 가벼운 거를 이용할 때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이용하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드론, IC카 같은 거에는 이런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 건전지 크기인데요.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규격화되어 있다고 했는데 18500, 14500, 18650 이렇게 좀 크기가 규격화되어 있어요. 18650. 그 중에서 18650을 얘기할 건데, 왜냐면 18650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해요. 크기는 뭐 이 정도, 뭐 18mm에서 65mm, 그리고 전압은 잠깐만요. 3.6V에서 한 4.2V까지 올라갑니다. 4.2V. 그리고 용량은 1800mAh 이 정도 사이가 들어가고요. 이게 정확한 표시로는 1시간 동안 1800mAh의 전류를 흘려보낸다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버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용량을 그냥 1800mAh, 3500mAh 얘기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몇 mm야? 30mm네. 30mm. 조금씩 다릅니다. 크기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AA 건전지, 18650이 좀 크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 시계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AA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대체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크기가 틀려요. 쓸 수가 없습니다. 좀 일반적으로 크죠?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까 액체로 되어 있고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보통 이 안에다 보호 회로를 장착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하고 아래가 조금 틀려요. 뭔가 좀 감싸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튀어나와 있고 마이너스는 평평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리튬이온 배터리는 둘 다 평평해요. 없습니다. 아, 원래는 저렇게 돼. 원래는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보호 회로를 씌우면서 이게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처럼 플러스 전압은 약간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보호 회로를 무조건 씌우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외국에서 직구해 오는 경우. 직구해 올 때도 가격이나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쪽에 튀어나온 게 보이면 보호회로가 있구나. 보호회로 같은 경우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바꿔서 충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럴 때라든지 아니면 전압이 너무 과하게 충전됐을 때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회로가 자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사용할 때는 그냥 쓰진 않고 보통 건전지 홀더라는 거 이용하는데 18690 배터리 홀더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 보호 회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건전지보다는 조금 큽니다. 튀어나와 있어. 근데 배터리 홀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게 뭐 규제가 딱히 없나 봐요. 그래서 18690 배터리 홀더가 대부분 이 보호 회로가 없는 규격에 맞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해가지고 끼우면 안 맞아요. 아주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거의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구매할 때도 보호 회로와 호환되는 배터리 홀더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다 거짓말이야. 100이면 100개 정도 거짓말인 것 같아. 후기가 다 그래요. 건전지가 안 껴진지 안 빠진다. 그래서 찾다가 18650 배터리 홀더를 못 찾았어요. 대부분 다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말로는 보호 회로가 감안해서 크기를 좀 넓게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설계도를 올려놨습니다. 조금 크게 해놨어요. 필요하면 3D 프린터가 있으면 출력해서 쓰면 되고요. 없는 경우는 출력도 해줍니다. 네이버에서 아이디가 그 아재네요. 아재 메이커 아재. 미스터 아재 블로거고요. 그리고 프린터는 이거가 하나인데 1,000원 정도 듭니다. 근데 택배비가 3,5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한 번 신청할 때 여러 개를 신청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난 건전지를 3개 사가지고 3개를 샀어요. 1,000원짜리 사기 위해서 3,500원에 2개를 내기는 좀 아까워서. 그리고 빠졌네. 그리고 사면은 여기에 이 쇠붙이 같은 걸 꼽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알리에서 구매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 추천해 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잘못 샀어. 잘못 샀어. 크기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억지로 벤치를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잘못 샀어. 보통 이 한쪽이 스프링이면 한쪽이 이 의자잖아요. 내가 사는 다 스프링이고 다 스프링인데 그리고 이게 또 2개짜리를 샀어. 홀더는 하나인데 2개짜리로 둘 다 스프링. 엉뚱한 샀지. 또 나름 물건 나온다고 한 번 사면 또 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이 샀는데 엉뚱하게 많이 샀어. 아무튼 18650은 이렇게 쓰고 배터리 홀더가 있다. 그러면 얘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기 위한 모듈이 하나 있어요. TP4056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C타입이네요. C타입도 있고 오핀도 있고 USB A 타입도 있고 종류는 많더라고요. 좀 맞춰가지고 C타입으로 구매를 했고,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그 과충전 보호 회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충전 회로가 있는 거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배터리에도 달려 있고 충전 모듈에도 다 달려 있는 거죠. 한쪽에도 다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개가 들어있고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P 보통 마이크로 USB나 C핀으로 입력을 받으면 대부분 이게 출력이 5V일 거예요. 5V 입력이 들어오면 이 건전지 분명히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충전되는 거하고 동일한 전압이 옆에 되면은 출력이 돼요. 그래서 4.2V까지 올라가면 충전은 멈춥니다. 해봤는데, 네. 거의 안 써봤어. 쓸 일 있어야지. 이거 한 번 쓰고 말았네. 충전 모듈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충전을 하게 되면 여기 모듈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택배로 봤을 때 깜짝 놀랐어. 너무 작은 거야. 네. 납땜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좀 놀랐어요. 이야, 좀 좋다. 되나 이거? 시타일 해볼까? 센거 아니에요? 67W짜리인데. 되네. 좀 센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점유일 때는 야 지금 들어오고 있으면 여기 충전해.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오면 충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꺼지면 충전이 다 됐다. 완충. 그래서 얘는 완충이에요. 여기서 쓰면은 이것만. 그래서 충전 모드를 이용해서 1860을 배터리를 충전해가면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기 그 테스터기를 쓰고 있는데 얘를 좀 매번 건전지를 사기도 아깝고해가지고 좀 충전지를 이용해 보자 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이용하려면 얘가 배터리가 4.2V까지 올라가는데 얘는 아까 9V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9V를 4.2V를 9V까지 올려주는 승합 모듈이 필요합니다. 승합 모듈 보통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얘는 엄청 작네요. 얘는 작아요. 다 부품이 작아. 깜짝 놀랐어. 쌉니다. 440원? 뭐 1,000원이 안 되죠. 근데 택배비가 저까지 한 3,000원 들어요. 그래서 한 번 살 때 한 10개 이상씩 샀어요. 해서 여기도 입력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하면은 여기에 출력 전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밑에 요거 있죠. 이거 검색으로 얘를 돌리면 전압이 바뀝니다. 가변 전압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얘는 9V로 맞춰놓은 거예요. 4.2V를 입력하면 9V가 됩니다. 이거 껴볼까 한번? 많이 뚫리셨구나. 그러면은 4.2V 쓰지만 9V가 된다. 뜯어가지고 제 납땜해서 잘 안 보여가지고 보통 그래서 전원부를 이렇게 교체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주세요. 저라면은 이거를 건전지를 2개를 사가지고 9V를 억지로 맞추려고 했을 텐데 이 승합기를 사시는 게 해보고 싶었어. 해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신기합니다. 이게 아까 5V로 들어온다고 했지. 그러면 얘가 5V가 찍혀야 되는데 안 해봐서 4.1V 4.2 그때 최대 4.2V까지 되니까 여기 있더라. 필요하면 얘기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다가도 찍을 수 있나요? 찍을 수가 있겠지. 얘도 4.2V 나오려나? 반대로 하신 거 아니에요? 좀 마이너스부터 나오겠죠?
2.5V? 왜 2.5V지? 정신 차려봐. 2.5V네? 그럴 수 있어? 어? 2.5V네? 나 쓰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가? 반대라서 이건 아니죠. 이게 전압은 전류의 법칙에 의해서 입력 전압이 3.5V면 이게 저항을 거칠 때마다 네. 이게 전압이 그쪽에 들어갑니다. 그쵸? 네. 무기 시간에 배웠던. 그치.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이 다른가? 전류는 동일하고 네. V는 IR. 그치. 저항이 커지면 전압이 크게 걸리죠. 네. 이렇게 해서 돌아가더라.